코카서스 삼국을 여행한 이 기록의 자료들은 인터넷 위키 백과, 다음 포털, 네이버의 백과사전, 구글 자료, 그리고 먼저 다녀온 분들의 자료에서도 인용하였습니다. 여행 중에 보고 들은 자료를 서술한 부분은 기억의 오차로 틀리거나 다른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의 여행 기록이므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30일 7시 춘천 출발 인천공항 버스 탑승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여태까지는 H사나 M사 등의 패키지를 주로 이용했기에 공항 내 지정 장소까지만 도착하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자세히 안내를 받았었는데 이번 여행엔 그런 게 없다. 자체 발권한 항공권으로 러시아를 거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공항까지는 알아서 도착해야 한다. 그래도 여행 경험이 훨씬 많은 친구들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이다. 13시 40분 발 러시아 항공 아에로플러편으로 출발하여 모스크바 시간 16시 40분경 공항에 도착. 8시간의 길고도 지루한 환승대기 시간을 거쳐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한 것은 5월 1일 새벽 5시경. 이 여행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공항에서 환승장에서 몇 시간씩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바쿠 하이데르 알리예프 공항. 아제르바이잔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종신 대통령이 된 인물의 이름을 딴 공항으로 지금은 그의 아들이 대통령이라고 한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와서 여행사 지지 투어의 박 사장을 비롯한 총 23명의 이번 여행 일행들과 합류했다.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은 자카프카지의 지역 동부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우리가 입국한 바쿠이다. 세 나라 중 유일하게 석유가 매장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며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무상교육 실시로 문맹률은 낮으나 넓은 땅에 적은 인구, 면적 8만 6천여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980만 명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인구의 90%가 아제르바이잔인으로 종교는 93%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한다. 새벽 5시 50분경 일행들 모두가 버스에 탑승했다. 4시간의 시차, 8시간의 환승대기, 12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으로 모두 지쳐 있어서 일단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일정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묵게 될 인투리스트 호텔로 가는 길은 얼마 전 끝난 F1 경기장 관람시설 등 철거로 통행이 제한되는 등 부산하다. 잠깐의 휴식, 아침 조식 등을 끝내고 10시부터 관광길에 나선다. 얼마 전 여행사에 합류했다는 오모군이 동행 가이드로 함께했다. 세계문화유산 고부스탄 안각화를 보러 출발. 이 지역의 특산물로 철갑상어가 있다. 민물과 바다에 공존하며 캐비어는 세계 제1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가가 독점 거래하고 있어 개인 간 매매는 불가능하다. 바쿠는 또한 실크로드의 교역 중심지였고 초기 기독교의 추종여행 경로이기도 하다. 현 정치 상황을 볼 때 아제르바이잔은 미대째 독재국가 체제로 부정부패가 조금 심한 편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은 1만 불 수준으로 휘발유는 1리터당 500원 선, 정제기술은 떨어지는 편이다. 도로가로 길게 늘어진 담벽들이 궁금했는데 서민들의 삶을 관광객들에게 은폐하기 위한 시설이라 하니 아이러니하다. 그 돈으로 서민들의 주택 등을 개보수해주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여행 중 먹은 현지 음식들은 삼국 모두 짠 편이다. 고수가 많이 들어가고 각국마다 특징 있는 빵들이 주식이다. 소금에 절인 오이, 기본으로 거의 빠지지 않는 토마토 때문에 국내에서 평생 먹을 많은 양의 오이와 토마토를 먹은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첫날 점심 식사는 카스피해를 연한 식당에서 철갑상어구이, 잉어튀김 등의 주메뉴였다. 숙소인 바쿠에서 약 60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부스탄은 안각화와 진흙화산으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인간이 거주한 오래된 유적지이다. 고부스탄 주립보호구로 지적되어 있으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꼭대기가 평평한 테이블 마운틴, 패통 유적과 여러 곳에 분포한 고부스탄 안각화를 둘러보았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란 등과 접하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이 높고 북부는 온난한 대륙성 기후대, 중부 남부 대부분은 열대 기후대에 위치하여 해수면의 증발량이 많아 염도가 높다고 한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철갑상어잡이로 유명하였으나 해수면이 낮아져 철갑상어의 수가 감소하였고 지금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세계문화유산 쉬르반샤 궁전. 점심 식사 후 카스피해의 유전시설 등을 보며 기념사진도 찍고 곧바로 쉬르반샤 궁전과 메이든타워 관람에 나섰다. 쉬르반샤 궁전은 바쿠의 구시가지인 이체르시에르에 있는 중세 15세기의 건축물이다. 당시의 통치자 쉬르반의 거주지로 아제르바이잔. 건축물 중 특히 그 가치가 높아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8세기 러시아 해군의 폭격으로 상층 대부분은 파괴되었고 궁전의 보물들은 터키 이스탄불의 토스카프 궁전의 전리품으로 이전되었으며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복구가 계속되었다. 인근에 위치한 메이든타워는 12세기 건축물로 소녀의 탑이라는 뜻이라 한다. 이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벽의 두께만 무려 5m에 달한다는 것으로 좁은 계단을 따라 30m 높이의 8층 탑에 오르면 바쿠 시내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다. 다시 30여 분을 이동하여 아테시카 배화교 사원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종교적 관점에 의하면 모든 종교의 최상위층의 배화교인 조로아스터교가 위치한다고 한다. 종교적으로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정교, 그루지아는 동방 정교를 가지는데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의 배화교는 영원한 불꽃이 타던 것과 연관이 깊은 것 같다. 지금은 아테시카 사원의 불꽃도 꺼지고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하루 관광 일정이 끝나고 바쿠의 인투리스트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하이르 알리에프 센터를 잠시 들렀다. 메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이 건물은 각종 행사 개최용으로 지어졌다. 마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형태여서 DDP 건축물의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다. 사실 이 DDP 건물은 건축가 디드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라고 한다. 저녁 식사는 카라반에서 있었다. 실크로드의 주요 교역로의 하나였던 관계로 이곳에도 카라반 사라이 건물들이 있었다. 정원에서 아제르바이잔 전통음악 공연과 함께 양고기, 쇠고기, 닭고기, 케밥 등의 와인을 곁들이며 노래와 무이들의 공연, 차력사의 칼쇼불쇼 등이 이어졌다. 아제르바이잔의 첫날은 시차 적응이 채 안 되는 가운데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다. 디리바바 영묘 여행날이 밝아온다. 5월 2일 아침 6시 알람에 맞춰 기상했다. 준비해간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누룽지밥을 만들고 가지고 간 고추장아찌를 곁들여 간단히 식사를 했다. 여러 번의 패키지 여행 경험에 비추어 먹는 것은 철저히 준비하는 편이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음식 문화로 많은 고생을 했기에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누룽지, 김치, 김깻잎 장아찌 통조림과 소주, 거기다 전주 식량 비빔밥 등까지 푸짐할 정도로 챙겼다. 약간의 식사를 했기에 호텔의 조식은 커피와 빵, 과일 몇 조각으로 충분했다. 8시 10분경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 30분경 버스가 출발했다. 1시간 30여 분의 이동 시간은 불박 선생의 이슬람교 개론이 이어진다. 10시 도착한 곳은 이슬람교 수피파의 디리바바 영묘. 마자라 마을의 외곽 바위산 아래에 위치해 있고 아래에서 좁은 계단길을 통해 무덤 안을 들어가 볼 수 있다. 영묘를 보고 위 계단으로 오르면 언덕 위로 넓은 초원이 나오고 확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이 영묘는 1402년 이슬람 성자 디리바바의 묘지로서 절벽의 안쪽에 동굴을 파서 그의 시신을 안장했다고 한다. 위의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영묘의 둥그런 지붕만이 보인다. 많은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지만 이 영묘만은 안전했다고 한다. 영묘 언덕 건너편 지역에는 많은 공동묘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이곳이 성지라고 소문이 나면서 조상의 무덤을 이곳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긴 것이라 한다. 30분가량 디리바바 영묘 주변을 둘러보고 출발했다. 코카서스 산맥은 몽블랑보다 높은 5000m 이상의 산맥이 6개 있다. 카프카스 지방의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산맥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지이다. 대코카스 산맥인 볼쇼이 카프카스 산맥과 소코카스 산맥인 말리카프카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 버스 창가로 멀리에 우뚝 솟아 길게 늘어진 산맥을 숱하게 바라보며 지나쳤다. 5월의 산맥 정상 부위로는 잔설이 마치 만년설처럼 보였건만 사실 저 잔설은 6월이 지나면 녹아서 사라진다고 한다. 코카서스 산맥은 러시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란 등 6개 나라에 걸쳐 있으며 이 중 최고봉인 엘브루스산은 높이가 5,642m의 길이 1,100km, 너비만 1,600km에 달한다고 한다. 버스에서 지나치는 키나루그 지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한다. 길 옆에는 종종 양 도축장이 보이고 도축된 양고기를 걸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곳은 건조한 기후라서 고기가 부패되지 않고 저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곳 또한 옛 실크로드 교역로 중의 하나였는데 과거 실크로드 대상들은 바쿠에서 쉐키, 중세 카라반의 도시까지 낙타로 매일 20km 정도씩 열흘 정도에 이동하였다. 우리는 버스로 5시간이 걸렸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른 지역을 통과하던 버스는 1시간쯤 뒤 가로수가 한두 그루씩 나타나더니 어느새 울창한 숲속길로 접어들고 이윽고 국립공원 지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잠시 공원의 그늘길을 산책하며 휴식을 취했다. 점심 식사는 멀리로 산과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현지식으로 마치고 주변에 있는 과일 가게를 둘러보았다. 과일들을 말려 포로 만든 것들로 해즐넛, 살구 등등 여러 과일들을 말려서 판매한다. 종류도 모양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곳을 잠시 둘러보고 13시 45분경 다시 출발했다. 10분경 드디어 쉐키에 도착. 소왕국의 여름 궁전인 쉐키칸 사라이 궁전으로 향한다. 쉐키는 실크로드 교역로로서 뽕나무와 오디가 많은 지역으로 비단이 유명하며 특히 희자명 투명 비단 생산지로 유명하다. 사라이 궁전은 18세기 후반 당시 국왕인 에르크 2세가 건축한 것으로 길게 방어용 벽을 세우고 23개의 막루에는 인근 마을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붙였다. 이곳은 높은 지역으로 알라자니 계곡과 코카서스 산맥의 아름다운 장관을 조망할 수 있다. 못을 쓰지 않고 세운 2층 목조 건물로 5,500여 개의 호두나무 조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으며 여름 궁전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쉐키칸 사라이 궁전을 내려오며 위치한 카라반 사라이에서 오늘 밤 숙박 예정이란다. 카라반 사라이 KARAVAN 사에이아이는 중세기 중앙서남아시아 지방에 있던 숙박업소이다. 이곳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어서 개보수가 불가능하다. 2층 방을 배정받았는데 수백 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유서 깊은 건물이었다. 저녁에 마실 맥주를 주변 숍에서 500ml 1캔당 $1씩에 사서 냉장 보관을 부탁하고 주변 거리를 둘러보았다. 19시 야외의 식당에서 실크로드 대상들처럼 식사를 했다.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모두 입맛에 맞으나 모든 요리들이 보편적으로 짭짤한 편이다. 우리 팀 6명은 캔맥주 10개로 나머지 17명의 일행에게는 병맥주 10개를 우리 팀이 냈다. 밤 9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가이드 불박 선생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40도짜리 보드카까지 사준 불박 선생께 감사를 표해야겠다. 5월 3일 목요일 아침 기상 알람을 6시 30분에 해준다고 해서 다들 궁금해했다. 전화기도 없고 기상벨도 따로 없는데 어떻게 알람을 해주는가 궁금했는데 결국 해답은 노크 소리로 잠을 깼다. 낡은 침대와 화장대 등 수백 년의 손때 묻은 가구들이었지만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는 가능했다. 조식은 어저녁 식사 자리에 준비됐는데 사과배 오렌지 등 과일, 삶은 계란, 달걀치단, 호밀빵, 커피와 홍차 등 간소한 차림이다. 굶고는 못 사는 체질인지라 우리 둘은 전투식량 비빔밥과 오이장아찌, 고추무침 등으로 간단히 먼저 식사를 했기에 과일 몇 조각 먹는 것으로 식사를 마쳤다. 8시 30분경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 후 8시 40분경 이틀간의 아제르바이잔 일정을 끝내고 조지아로 넘어갈 예정이다. 숙소인 카라반에서 나오는 길은 온통 도로 공사 중이라 샛길로 빠져가며 힘들게 도로로 진출했다. 가이드 선생의 실크로드 관련 설명이 30여 분 이어진다.
이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지만 히잡을 착용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그루지아, 조지아는 집권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친미 개혁은 조지아로 쓰고 친러 계열이면 그루지아로 쓴다고 들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아, 그루지아 편으로 계속됩니다.